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과연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야, 벌써 2월 달입니다. 2024년도가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2일이 이렇게 또 되면서 시간 정말 빠르네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어제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또 비가 내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내린다고 하면은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인 빅베어 있지 않습니까? 빅베어에는 이제 눈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이랑 이렇게 싹 다 해가지고 눈 보러 갔거든요. 빅베어에. 야,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또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은 오늘 이제 나중에 이렇게 또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생각이고요. 나중에 한번 봐주시면 얼마나 또 감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또 댓글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제가 또 주식으로 좀 잘 돼가지고 $10,000에서 뭐 75만 달러까지 이렇게 또 벌게 됐다라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또 예전에 굉장히 예전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참 잘 됐었을 때 그렇게 또 올렸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또 누가 그 영상을 최근에 또 봤나봐요. 최근에 봐가지고 아니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언젠가 똥줄이 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몇 시간 전에 적었더라고요. 벌써 똥줄 타고 있습니다. 벌써 똥줄 타고 있고요. 제가 주식으로 가장 많이 벌었을 때 이 피크를 찍고 지금 반토막 이상이 날아갔거든요. 반토막 이상이 날아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가슴이가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도 아직도 계속 이렇게 또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가슴이 굉장히 아프면서 뭐 그 영상은 뭐 그때 제 생각을 올렸던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제 댓글이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가슴이 굉장히 아팠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미국의 뉴스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의 뉴스를 보면은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저번 대선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 대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랑 지금 컨택 중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공화당 내에서 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뭐 트럼피들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렇게 또 깎아내리는 게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수많은 이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폭스뉴스에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깎아내리는 등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박스뉴스 또 어느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앵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와가지고 미국을 또 나누려고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을 나눈 게 누군데 미국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아니 본연의 그 당사자 트럼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공화당 이 박스뉴스가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그 공화당 이 트럼프 걔가 지금 미국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박스뉴스 앵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진짜 막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니 미국을 누가 나누고 있습니까? 이 트럼프가 나온 뒤로부터 미국이 지금 분열이 되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와가지고 이런 거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와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에서 컨택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지금 뭐 공화당에서 뭐 쌩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공화당에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칫하다가 굉장히 많은 이 젊은이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은 우리 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 공화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직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뭐 공화당에서나 이런 이제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이제 매체들에서나 막 수많은 곳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를 지금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힐 뉴스로 보면은 뭐 지금 이 올해 대선이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CNN에서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지율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또 선두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한 49% 정도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45% 정도 이렇게 또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대략 한 뭐 4% 정도 이렇게 또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마무시하게 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뭐 차이는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미국에서 이 투표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경합주가 이 스윙 스테이트 있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합주들 한 7곳 중에서 뭐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보면은 이 트럼프를 좀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렇게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또 이런 설문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합주들에서 유권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많은 기소권이 걸려 있는데 이 기소권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모두 패소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만약에 이 트럼프가 이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패소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경합주들에 있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뽑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미국을 보면은 거의 이제 2명이 이렇게 또 대선 후보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소권들이 돼가지고 트럼프가 모두 다 이렇게 또 패소를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를 보면은 이 정치 기금 이 작년에 한 2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모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지출을 보면은 2억 1천만 달러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더 많이 썼대요. 기부금을 모은 것보다 더 많이 썼는데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가 걸린 기소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소권들에 대한 이런 이 로여들 법률 비용이 나간 게 한 5천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 25% 정도를 이 정치 자금에서 이렇게 또 빼가지고 자신의 이 기소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치 자금을 보면은 트럼프가 대략 한 뭐 6천만 달러 정도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한 그 2배 정도인 1억 2천만 달러 정도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런 뭐 대선 캠페인 같은 거 인터넷 광고나 뭐 TV 광고나 뭐 그런 거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 4%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가 않나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트럼프가 우위에 있기는 있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뒤바뀔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제발 좀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유권자들 중에 한 60% 정도는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나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선 후보로 좀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또 어마무시하게 또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뭐 마가층이 있긴 있지만 엄청나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 미국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뭐 절반 이상은 트럼프도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절반 이상은
바이든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싫어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 두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 늙은 이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또 두 명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이렇게 또 싸운다고 하니까 이 저번 대선에서도 이렇게 또 싸웠는데 똑같은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연준 의장 있지 않습니까? 연준 의장으로 이 파월 제롬, 이 제롬 파월 의장을 앉히지 않겠다. 바로 잘라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경제상을 보면은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잘 조절하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빠르게 잡으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을 진짜 잘 조정을 해가지고 소프트 랜딩 지금 거의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로 본다고 하면은 미국만 지금 뭐 단연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한테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눈을 까시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짜증내하고 있으면서 아니 네가 못해줘야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폭삭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인데 네가 잘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제롬 파월 의장 바로 잘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 뿐밖에 되지 않느냐 말이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아니 민주당을 왜 도와주는 거야라고 이렇게 지금 아양을 이렇게 또 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인데 연준에서 나를 도와줘가지고 금리를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지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경기 침체에 빠져야지만 이제 자신의 인기가 또 오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어느 한 기자가 또 이렇게 또 물어봤대요. 이 트럼프한테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봐라. 미친 듯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지금 이 올해 이 대선을 봐라. 내가 지금 지지율을 이렇게 또 상승하다 보니까 덩달아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오르고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헛소리를 이렇게 또 해대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또라이 같은 헛소리를 이렇게 또 하는 트럼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들 마가라고 하면 진짜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 트럼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 트럼프의 엄청난 인기에 더불어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덩달아 오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는 뭐 단연 이 미국의 이 경기 침체를 작년에 피했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이 AI 있지 않습니까? 이 AI 붐 때문에 지금 이 테크 시장으로 해가지고 이 테크 기업들로 이렇게도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주식이 오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트럼프랑 그냥 별개의 일입니다. 트럼프랑 이제 별개의 일이고 트럼프를 보면은 굉장히 좀 이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컨서버티브 공화당이 원래 이렇게 또 컨서버티브 하면서 이런 이제 진보된 기술에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냥 오일 막 퍼올리고 예전의 기술을 계속 쓰면서 예전에 그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거 그거를 원하는 게 공화당이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AI 엄청나게 진보된 그 기술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크레딧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게 잘 껴맞추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 이제 잘 되는 것들은 다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로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 마가들한테 실제로 먹혀 들어갑니다. 이 미국의 이 화이트 트래시들한테는 그것이 먹혀 들어가요. 오 진짜 이
트럼프가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미치도록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진짜 믿고 있거든요. 네, 진짜 어이가 없고요. 이 미국의 수준을 지금 트럼프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략 한 미국의 한 반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화이트 트래시들이면서 학력이 좀 낮으면서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지금 AI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최첨단 이 분야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그 미국 사람들 어이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보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르단에서 이 미군 기지가 이렇게 이 드론 어택으로, 이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군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군 3명의 실시는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이제 온다고 하거든요. 오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직접 나가 가지고 이렇게 또 예우를 이렇게 또 갖춘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보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물을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런 드론 같은 거, 이란제 이 드론으로 이렇게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란제 이 드론을 이 테러리스트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뭐 그런 사람들이랑 뭐 굉장히 목표를 또 많이 벌써 이게 다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이렇게 또 공격에 리벤지에 이렇게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관건은 이제 날씨라고 합니다. 날씨만 잘 맞춰준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보복 공격에 이렇게 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 세계를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공격이 났는지 이제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런 사람들이랑 직접 공격을 한 뭐 테러리스트들이랑 모두 다 이렇게 또 타겟을 정해놨겠죠. 모두 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할지, 그리고 날씨만 잘 맞으면은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 전투기를 날리거나 뭐 F-22 최첨단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날려가지고 쥐두서도 모르게 제거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미국을 건드렸으면은 바로 이렇게 다 싹을 잘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랑 직접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 주저없이 싸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당연하겠죠. 만약에 미국이 진짜 전면전으로 이란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란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뭐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겠죠. 뭐 자신의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랑 이렇게 또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전쟁이 진짜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이 질 것이 이제 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지는 않지만 너네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맞서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이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정부를 보면은 지금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큰 전쟁을 원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 포격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정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번 이제 요르단 이제 미군 기지에 이제 공격한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그런 사람들만 모두 다 사라지게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홍해에서도 이 예멘 반군이,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 후티 반군에다가 이 후티 반군이 기지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무기고들이나 뭐 그런 데다가 이렇게 또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쏴가지고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미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 후티 반군에다가 분명히 이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기간이 있을 것 같다. 라고 했거든요. 아마도 몇 달간은 계속해가지고 이 후티 반군을 계속 이제 정보를 이렇게 또 캐내가지고 뭐 중요한 지점들만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쏘거나 아니면은 전투기를 날려가지고 이제 공습을 하거나 해가지고 후티 반군을 계속해서 하나 둘씩 처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이
다국적 이 군대를 이렇게 또 벌써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후티 반군을 치기 위해 가지고 벌써 이 다국적 군대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홍해를 지나가는 그 선박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선박들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럽에 있는 이 수많은 나라들의 선박들도 이렇게 또 지나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계속 이 후티 반군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다국적 군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아덴만을 통해 가지고 이 홍해로 이렇게 또 들어가는 그 길목에 거기에서 후티 반군이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이 다국적 군대가 이 후티 반군을 지구상에서 이제 조만간 사라지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이 KT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비가 어마무시하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루만 이렇게 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는데, 그런데 이 비, 서든 캘리포니아에 엄청나게 내린 비가 어제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은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어마무시하게 쏟아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일요일부터 이제 내리는 비는 어트모스페릭 리버라고 해가지고 대기의 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서든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여기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라니냐에서 엘니뇨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이 온도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바닷물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바닷물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증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기의 강을 만들어가지고 구름대들을 지금 여기 미국 서해안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구름대가 이 미국 서해안으로 이렇게 또 넘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의 이 대기의 강이 구름대가 이렇게 또 몰려오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비를 아마 일요일부터 뿌릴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비가 아마도 거의 일주일치 계속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웨더 그 포레카스트를 봤거든요. 보니까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일요일부터 내일 모레 일요일부터 엄청나게 비를 이렇게 또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쉬나? 수요일인가 목요일 한 번 쉬고 그리고 또 계속 내립니다. 아마도 다음 주는 어마무시한 비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내린다고 하면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이 와일드 플라워라고 해가지고 그 야생화 그 꽃들 있지 않습니까? 그 꽃들의 씨가, 여기 캘리포니아는 좀 건조한 사막지대이다 보니까 씨가 그냥 이제 땅 속에 있다가 이렇게 피지 않은 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도 올해 봄에는 꽃들이 어마무시하게 또 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 제 영상 있지 않습니까? 파피 필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주황색 꽃 굉장히 이쁜 거 있거든요. 그 아편 만드는 그 아편 꽃이라고도 하는 그 파피 꽃이 엄청나게 또 많이 피거든요. 아마도 올해는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파피 필드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렇게 또 피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보면 어제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리게 되면서 710번 있지 않습니까? LA 근처에는 프리웨이 710번이 몇몇 군데는 이렇게 또 잠기는 그런 일도 있었었다고 합니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비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빗물을 내려보내는 이 하수도 시설이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보다는 좀 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프리웨이 간간에 잠기는 곳도 이렇게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10번 이렇게 또 잠기다 보니까 이 지역이 한동안 엄청나게 막히는 등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LA 다운타운에 있는 20 몇 층짜리 엄청나게 커다란 엄청나게 높은 어느 한 빌딩이 그래피티로 1층부터 27층까지인가 다 낙서가 되어 있었다 라고 뉴스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LA 다운타운에 있는 엄청나게 높은 빌딩 하나가 아마도 이 건설사가 이렇게 또 망했는지 건설이 한 몇 년 동안 되지 않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됐는데 그런데 멈췄다고 합니다. 멈추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이제 깽당 같은 그런 식기들이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그래피티를 뭐 단시간에 그렸나봐요. 단시간에 그리다 보니까 아니 LA 다운타운에 그렇게 높은 빌딩들이 많은데 그 20 몇 층짜리가 1층부터 27층까지 전부 다 그래피티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여기 끝에
다 그래피티가 다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영상을 보고 이제 사진을 봤는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네, 경찰은 이렇게 또 추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CCTV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추적을 해가지고 2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요런 이제 그래피티를 해가지고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벌이는 놈들은 진짜 좀 네, 이 벌을 세게 먹여야 합니다. 네, 진짜 이런 도심지들에 가가지고 그래피티 있는 것을 보면은 진짜 개 짜증 나더라고요. 네, 정말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네, 지저분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 깽단들의 그 표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진짜 이 도심지가 네, 이제 황폐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요런 이제 그래피티 하는 애들은 그냥 싹 다 잡아다가 전부 다 깜빵에 둬두고 한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또 묵혀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기술주들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이 1.3%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지난 1월달 이 잠 마켓에 본다고 하면은 이 고용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네요. 미국의 비농업 이 일자리 수 늘어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35만 건 정도가 이렇게 또 늘어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거의 2배 가량 나왔대요. 엄청나게 많은 이 고용 건수가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 미국이 연준에 금리 인하 3월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했던 것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다우존스 같은 거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미국의 이 금리가 빨리 내려가야지만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잘 오를 텐데 이 돈이 풀려야지만 주식시장에 돈이 또 많이 몰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달에 금리 내리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제 표시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너무나 뜨겁다 보니까 금리를 이렇게 빨리 내릴 수가 없겠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는 2%대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 살짝 이렇게 또 미지근해지거나 좀 차가워져야 하는데 이렇게 또 높다 보니까 다우존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나스닥은 1% 넘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기술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테크 기업들만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가 엄청나게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이 AI로 인해 가지고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이 엄청나게 또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가 이 AI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의 실적 발표를 하니까 살짝 내려가기는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왜 이렇게 또 오늘은 1% 넘게 이렇게 또 상승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뉴스로 보면은 어제 미국에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에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애플에서도 이 실적 발표를 했고, 아마존에서도 이 실적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메타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세 개 중에 메타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메타 주식 20% 넘게 폭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메타 주식 21%가 22%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메타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지난 4분기에 미치도록 좋았다고 합니다. 이 메타의 총 이익이 200%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익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메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이 디비덴드 있지 않습니까? 배당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타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배당금을 이제 받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메타 주식 22%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그리고 메타에서 너무나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 보니까 이익이 200%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하다 보니까 메타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까지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메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 내에서 SNS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틱톡이 굉장히 빨리 따라오기는 따라왔죠.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 그래도 메타한테는 안 된다.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에는 되지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메타 주식 22% 정도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 넘게 이렇게 또 폭등을 하고 있네요. 야, 어저께 뭐 390달러였는데 오늘 80 몇 달러가 올라가지고 뭐 470 몇 달러? 480달러? 엄청나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미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예전에 페이스북에 투자를 해가지고 재미를 받기는 봤지만 이 메타 주식이 떨어졌을 때 샀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메타를 본다고 하면은 메타가 이 광고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티모 있지 않습니까? 이 테모에서 이 미국에다가 공격적으로 이 광고를 하게 되면서 메타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광고를 했다고 하네요. 메타, 페이스북이랑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가 티모 광고가 진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억 달러어치의 광고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중국에서부터 이 메타 기업에다가 광고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게 되면서 이 메타의 주식이 이번에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마크 저커버그 있지 않습니까? 메타의 CEO이면서 메타의 수장, 이 메타를 가지고 있는 이 마크 저커버그 오늘 본다고 하면은 주식이 갑자기 막 20% 넘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만 자신의 자산이 27 빌리언 달러, 270억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산이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마크 저커버그 지금 미치지 않았나? 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제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좀 순환을 이렇게 또 겪었거든요. 청문회에 이렇게 또 나가게 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한테 SNS 서비스가 미국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안하지 않느냐라고 엄청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사람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사망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 얘기가 오가는 것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사람들 문제이긴 문제이지만 그런데 메타에서 좀 더 했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마크 저커버그는 어제는 지옥을 갔다가 오늘은 청당을 이렇게 또 가고 있네요. 메타 주식이 20% 넘게 폭등을 하고 있다. 미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마크 저커버그 이 주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메타 주식이 굉장히 많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요번부터 배당금을 이렇게 또 디비덴드를 이제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크 저커버그는 배당금만이요. 배당금만 70 밀리언 달러씩 이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크 저커버그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배당금만 70 밀리언 달러, 7천만 달러를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주식이 오르는 것은 덤이고 와 진짜 미친 게 아닌가. 메타 진짜 대단하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오늘 메타에 대한 뉴스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메타에서는 이 AI 있지 않습니까? 이 AI 분야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AI 칩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대항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AI에다가 어마무시한 이제 지금 이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구글을 뛰어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AI 분야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AI 분야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탑이거든요. 그리고 구글도 뭐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메타에서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제 AI로 이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AI에다가 매년 30 빌리언 달러씩 지금 300억 달러씩 300억 원이 아니라 300억 달러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에다가 AI 칩도 만들고 AI 개발도 하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메타를 보면은 엄청나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 SNS 서비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뭐 그때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어느 정도 성장을 잘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 메타 주식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별로일 줄 알아가지고 저도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막 끝났을 때 메타 주식이 10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370달러 때까지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100달러 때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오르더니만 이번에 아주 그냥 역대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갱신했다고 하니까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또 배당금을 이렇게 또 주게 되면서 470달러, 뭐 480달러까지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하니까 메타 진짜 대단하네요. 네.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제는 이 메타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 보신다고 하면 이 애플도 이렇게 또 이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니까 애플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는 괜찮았대요. 매출도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실적은 괜찮았지만, 그런데 중국에서의 실적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이렇게 또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해 1분기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하면서 실적은 괜찮았지만 그런데 전망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애플의 주식은 오늘 그냥 소폭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실적이 좋아도 주식은 살짝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은 이제 오늘부터 이 비전 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이 이 아이폰 이후로 또 가장 이제 큰 기기 중에 하나인 이 A열, 뭐 V열, 뭐 A열이라고도 하고 뭐 V열이라고 하는 그 비전 프로를 이렇게 오늘부터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이제 먼저 이제 사전 예약을 한 그 사람들한테 먼저 보내겠죠.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또 보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유튜브에 이 비전 프로에 대한 컨텐츠가 또 넘쳐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이 AR 이 VR 기기는 한물 같죠. 한물 같죠. 이 메타버스. 이 페이스북 이 마크 저커버거가 이 메타버스가 미래이다라고 하면서 먼저 들어갔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다가 이 AI가 엄청나게 지금 급부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AI 투자를 이 메타 이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 메타는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은 뭐 지금 좀 한 발 늦기는 늦었지만 지금 VR기기는 뭐 그렇게 판가름을 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판가름을 이렇게 놓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에서도 이 AI에다가 대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지금 투자와 그리고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도 이제 조만간 AI가 접목이 된 그 수많은 기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AI 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AI가 접목이 된 그런 이 iOS도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애플은 이 AI를 이렇게 또 접목시킴으로 해가지고 애플 주식도 지금은 살짝 주춤하지만 앞으로도 또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가 페이스북을 얕본 것처럼 애플을 지금 이거 별론데 라고 했지만, 그런데 이 애플이 AI를 엄청나게 빨리 발달시키면서 뭐 AI 칩도 만들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애플도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애플 생태계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충성 고객이 미쳤습니다. 애플은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제품만 잘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시기에 이렇게 때때에 맞춰가지고 그렇다고 된다고 하면은 애플은 뭐 급격히 또다시 상승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삼성 이 S24 새로운 이 핸드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S24를 본다고 하면은 삼성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AI가 접목이 된 이 핸드폰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삼성은 요런 이제 하드웨어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애플의 이 아이폰보다는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애플 같은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삼성의 S24 이 AI가 접목이 된 그런 이제 기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이폰은 아직 AI 칩이 없기 때문에 이 AI가 이제 접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폰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폰은 셀 타워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이 굉장히 똑똑하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삼성의 S24를 본다고 하면은 이 AI 칩이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폰으로도만 이 데이터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폰으로도만 이 AI를 이렇게 또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기적인 면에서는 이 S24가 훨씬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들어간 이 S24 핸드폰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도 이 아이폰 16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 AI 칩이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폰도 이 AI 폰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하고 이 애플의 실적 발표뿐만이 아니라 이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존도 역대급 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 없습니다. 경기 침체 없고 이 미국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난 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10억 개 이상이나 이렇게 또 팔렸다고 하거든요. 아마존에서. 그러면서 이 아마존의 매출이 미쳤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아마존 주식 또한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아마존도 작년 초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분명히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아마존 주식도 이렇게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또 잘 상승하게 되면서 미친 매출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내놓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오늘 7% 넘게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메타만큼은 아니더라도 메타는 미쳤죠. 20% 넘게 폭등을 하고 이 아마존은 7% 넘게 급등을 하고 그렇지만 애플만 좀 별로 좋지는 않고 살짝 뭐 0.1%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테슬라죠. 테슬라는 좀 많이 내려갔죠. 실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죠. 테슬라 전기차 분야에서만 좀 좋지 않아가지고 전기차 분야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주식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가슴이 좀 아프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 붐, 이 AI 개발 붐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미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주식이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총을 본다고 하면은 1.5 트릴리언 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이 GPU 카드를 본다고 하면은 이 GPU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AI를 돌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 GPU 카드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파워풀한 이 GPU 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GPU 카드를 사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나와가지고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 GPU 카드를 준다고 하면은 우리의 자율주행 서비스나 뭐 그런 것들이 현저히 빨리 발전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이 GPU 칩, 이 AI 칩을 본다고 하면은 원가가 뭐 대략 한 3,00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3,000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팔리는 것은 3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GPU 카드가, 이 AI 카드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배가 남는다고 합니다. 10배가 남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순수익이 미치도록 지금 높은 상태라고 하네요. 뭐 당연히 이 3,000달러, 이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이 3,000달러는 raw material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R&D나 뭐 투자 비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 비용이 이렇게 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배 정도 남겨 먹는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는 않긴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엔비디아만큼 이렇게 좋은 GPU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는 없다, 기업은 없다 라고 하면서 이 엔비디아는 앞으로 잘 될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식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미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MD도 본다고 하면은 이 AMD도 AI 칩을 이렇게 또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AMD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PC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이 컴퓨터 기기들을 본다고 하면은
AI가 접목이 된 그런 컴퓨터 기기로 이제 변모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컴퓨터 시장에 이 AI가 접목이 된 그런 칩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활을 걸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지금 뭐 인텔, 엔비디아, AMD 이런 칩을 만드는 이런 대테크 기업들에서는 전부 다 이 AI 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AI 칩을 만드는 그런 대기업들은 계속해가지고 잘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인텔 가슴이 아프네요. 인텔 투자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또 아프고요. 인텔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빨리빨리 이런 뭐 GPU 카드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내가지고 빨리빨리 엔비디아 쫓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좀 한 발 늦다 보니까 엔비디아한테 계속 이렇게 또 밀리게 되면서 주식은 조금 별로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이 월스트리트 조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이 오하이오 있지 않습니까? 이 오하이오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파운더리, 이 칩을 만드는 이 공장을 이렇게 또 지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뤘다고 합니다. 미뤘다고 하는데 그 변명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이 좀 슬로우 다운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하이오에다가 만드는 이 반도체 공장을 좀 늦게 이렇게 또 만들겠다, 이렇게 또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정부에서부터 이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원금 역시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오하이오에다가 짓는 이 반도체 공장 짓는 것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또 늦추게 되면서 아마도 2027년도에는 그때부터 이렇게 또 생산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도체 시장이 차가워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조금 이 AI 칩을 만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AI 칩, 이 반도체 이 AI 칩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인텔은 지금 좀 답답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텔의 주가가 최근 들어가지고 별로 좋지 않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인텔 좀 잘 올라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또 여기 포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포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 포드에서 만드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전기차 판매가 지금 좀 이제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춤하게 되면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포드에서 이 매버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작은 소형 픽업 트럭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이 소형 픽업 트럭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이 포드 매버릭을 또 굉장히 또 많이 좋아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전기차 살 바에야 이 매버릭을 사겠다. 가격도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버릭의 판매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판 차량을 이제 거의 전부 다 지금 리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220만 대나 지금 리콜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또 리콜을 하냐고 하면은 이 경고음 있지 않습니까? 이 경고음이 좀 작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운전할 때 경고음이 작기 때문에 사고를 또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음을 좀 더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또 하는 리콜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테슬라의 리콜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오버 더 에어로 업데이트로 이렇게 또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딜러에 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제 집안에 둔다고 하면은 지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리콜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이제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런데 테슬라를 보면은 진짜 기술이 미쳤거든요. 이 자동차의 기술을 이제 비약적으로 이 앞당긴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 차량은 계속해가지고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트위터였던 이 X 있지 않습니까? 이 X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X를 본다고 하면은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뒤로부터 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하면서 이런 검열 같은 거를 굉장히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 그런 이제 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뭐 음모론에서부터 뭐 쓰레기 같은 뭐 가짜 뉴스들 뭐 그런 것들 어마무시하게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차일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동 성범죄 같은 그런 포스팅들도 또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광고주들이 이 X에서 떠났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X에서는 그런 거 우리가 다시 단속을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고주들이요 다시 좀 돌아와 달라. 라고 이렇게 싹싹 싸바싸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왜 인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를 인수를 한 뒤로부터 이름도 바꾸고 뭐 로고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가치를 버렸거든요. 아니 그럴 바에야 그냥 새로운 기업을 그냥 X라는 기업을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트위터는 그냥 두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론 머스크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좀 정신 나간 짓도 잘하는 그런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런 굉장히 커다란 이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해고를 단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도 이 줌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줌으로 이렇게 또 화상 채팅을 하면서 이 화상 미팅을 하면서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이 줌이 해고를 이 전체 직원의 한 2% 정도를 한 15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이런 테크 기업들에서 해고를 계속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테크 기업들에서 해고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AI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AI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AI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와, 지금 미쳤습니다. 이 AI가 이 와이칼라 잡들 있지 않습니까? 이 와이칼라 잡들을 엄청나게 지금 빼앗고 있는데 예전에 이 블루칼라 잡들, 이 노동자들의 이 일을 기계들이 이렇게 또 빼앗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이 AI 혁명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이 와이칼라 잡들을 계속 사무직들을 계속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가지고 이 주식을 투자를 하기 전에 있는 그런 돈이 있거든요. 그 돈들의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 트릴리언 달러가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보유 그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소리죠. 제가 작년에 그래가지고 주식을 많이 팔았다가 피를 봤거든요. 피를 봐가지고 요번에는 또 많이 투자를 했다가 또 피를 보고 있네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헛발질을 하게 되면서 가슴이 아프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 IMF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부동산의 수요가 50% 정도 줄어들 것 같다. 라고 이 IMF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의 부동산이 엄청나게 빠르게 식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이 부자들이 이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또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부동산이 갑자기 이렇게 또 식어가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이제 부자들도 돈을 쓰는 것에 이제 살짝 이제 무서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 일본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좀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중국 잃어버린 한 50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IMF에서는 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굉장히 나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8년도까지 이 GDP가 3%대까지 내려앉을 것 같다.
라고 IMF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중국의 이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 이 GDP도 계속해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국 큰일 났습니다. 네, 중국 큰일 났고, 미국한테 이렇게 또 못 배웠다가, 잘 못 배웠다가, 예전에 이 일본도 좀 이제 반도체를 이렇게 또 제재를 좀 하면서 미국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30년을 맞이를 이렇게 또 했게 됐는데, 중국도 지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대해가지고 반도체 제재를 빡시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부터 이렇게 또 떨어지는 게 일본이랑 지금 비슷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중국 이제 조만간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국제 오일, 이 국제 유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한 2% 넘게 이렇게 또 급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아마도 조만간 협상이 이룰 것 같다. 휴전 안에 이렇게 협상이 이룰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확실성이 이렇게 또 살짝 사라지게 되면서 이 오일 가격은 이렇게 또 2%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오펙 있지 않습니까? 기름 깡패, 이 오펙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감산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일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어마무시하게 퍼다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오일 가격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진짜 파워가 어마무시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그거 가지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